경제는 대혼란, 시장은 폭등 하락.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경제는 대혼란이다. 뭐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중국은 경제를 살리고자 돈을 뿌렸으나 이게 안 살아나고 있고, 유럽은 경제를 살리고자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으나 생각보다 안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은 돈 뿌려서 경제가 나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홀로. 이 정도면 세계적으로도 또 적으로도 경제가 대혼란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사실 경제 지표를 보면 대혼란의 기운이 있습니다. 대혼란에 어떤 기운이 있느냐? 여러분,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 9월에 0.4% 올라갔습니다. 이게 8월에 0.1%였는데 9월에 0.4%. 소매 판매 지수가 좋아졌다는 거죠. 시장의 예측치보다도 좋아졌습니다. 물론 0점대 가지고 뭐 좋아졌네, 나빠졌네 이야기하는 자체가 참 웃긴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어쨌든 시장의 예측치는 0.2나 0.3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0.4가 됐으니까 소매 판매가 좋아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사실 진짜 놀라운 이야기예요. 카드 사용 잔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가 엄청난데도 소비는 계속해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소매 판매 지수는 0.4% 늘어났는데 산업생산은 떨어졌어요. 예, 9월에 마이너스 0.3%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시장이라는 게 아니 소매 판매가 일어나면 산업 생산도 많이 나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산업 판매는 지금 마이너스 0.3으로 떨어졌어요. 시장이 진짜 혼란스러운 거예요. 미국 내에서도. 게다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0월 12일 기준으로 24만 1000명입니다. 줄었다 이야기합니다. 줄었다. 시장의 예측치보다 낮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4주 이동 평균 23만 6250명보다도 높습니다. 경기가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죠? 진짜 심상치 않은 기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세계적으로도 유럽 시장, 중국 시장, 미국 시장을 두고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도 경제 지표들이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혼란스러워요. 오늘 시장은요. 다우산업지수 사상 최고치 폭등했습니다. 0.37% 올랐고요. 161.21이 올라서 43,238.91로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43,238.91이니까. 이 다우산업지수라는 게 블루칩 중심입니다. 요즘 뭐 순환매매라고 하나요? 순환매매. 예, 빅테크나 대기업 주식을 팔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주식을 파는 거. 그게 순환매매인데 그 순환매매의 핵심이 블루칩이에요. 다우산업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S&P 500 대형주 중심은 뭔가 불안해요. 빅테크 기업도 불안하다 이거죠. 0.02% 빠졌습니다. 그래서 1이 빠졌고요. 5,841.47로 마감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은. 기술주 중심은 약간 올랐습니다. 0.04% 올랐고요. 6.53이 올라서 나스닥 종합지수가 18,373.61을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시장이 기술주 중심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대형주 중심은 떨어졌고요. 예, 다우산업 블루칩 중심은 올라갔고요. 시장이 혼란스럽죠. 시장은 이렇게 지금 현재가 그런 상태입니다. 지표들이 굉장히 엇갈리게 나오고 있으면서 시장의 변화가 진짜 혼란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저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표들이 혼란스럽게 섞여서 나오는 것은 경기의 변화가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혼란스러운 지표가 나오다가 훅 하고 올라갈지 아니면 툭 하고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때문에 여러분 시장의 경계감 가져야 됩니다. 제가 불안하다고 하잖아요. 게다가 사상 최고치 사상 최고치 사상 최고치 이렇게 계속 경신하는 주식을 우리가
맹신하면서 계속 사들인다는 것은 모험 중에 모험이다. 저는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립니다. 종목별로도 보면요. 나스닥 종합지수 죄송합니다. 나스닥이라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요. 살짝 올랐어요. 살짝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것은 아니고요. 살짝 0.95% 올랐습니다. 그래서 5204.81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가 살짝 올랐다는 것은 우리도 살짝 오른다는 뜻인가요?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139.93으로 마감했거든요. 0.89% 올랐습니다. 오늘 138.07이 사상 최고치였는데 사상 최고치까지 갔다가 사실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자체는 전체적으로는 오늘 살짝 오르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럼 우리 반도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오늘도 변동이 심하겠죠. 변동이 심할 겁니다. 이게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찔끔 엔비디아도 찔끔 올랐으니까 우리는 거기하고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TSMC가 지금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영업이익이 58% 폭증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영향 또 다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삼성전자 계속 보면서 저점 매수는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애플은요. 애플은 지금 많이는 아닙니다. 0.16이 올라서 232.15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애플은 IT의 대명사니까 뭐 우리나라 IT 정보기술의 산업 LG전자나 다른데 어떤 주가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오늘 테슬라는 떨어졌습니다. 테슬라는 떨어져서 220.89가 됐습니다. 요게 200.89인데 요게 잘못됐고요. 220.89입니다. 오늘 0.2%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2차 전지나 혹은 자동차 쪽의 상황은 좋지 않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마 그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하루 올라가면 하루 떨어지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일이 별로 없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상 최고치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저는 생각을 하면서 경계감 가져야 돼요. 경험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경험하지 못한 상승은 경험하지 못한 하락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합니다.